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12월 19일입니다. 보니까 또 하룻밤 자고 나면 또 터졌습니다. 예, 당초 보면은 송철호, 지금 울산시장 관련해서 강력한 경쟁자였던 임동호 최고위원이죠. 임동호 최고위원에게 당시 정권 측에서는 오사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참, 오사카 총영사직을 그것도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서 양쪽에서 제안했다는 거예요. 어제 황태순 TV에서 한번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림이 점점점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손가락들은 모든 화살표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점점점 목을 조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송철호 지금 울산시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과는 30년 호영호재하는 그런 특별한 관계죠. 그런 관계에서 2017년 10월 이미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서 출마를 권유했죠. 뭐 당시 나오는 이야기에 보면은 물론 송병기 부시장 그다음 최측근입니다. 송철호의 그 메모입니다만은 면목이 없어서 미안하니까 8번이나 떨어진 사람 미안하니까 라고 자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왜냐니까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전후해서 한 이야기가 송철호 변호사가 당선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요. 송철호 변호사가 울산시장에 당선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니 당시 권력 모두가 미친 듯이 그 일에 달라붙을 수밖에 없었겠죠. 임종석 비서실장, 당시 정무수석, 또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씨 아마 다 달라붙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을까요? 첫째, 당내 경쟁자들을 정리해 준 겁니다. 당내 경쟁자들을 정리해 주는 가운데 핵심적인 게 뭐였을까요? 막강했던 임동호 최고위원을 갖다가 자 오사카 총영사로 가라. 또 오사카 총영사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됐대요. 그래서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오사카 바로 옆에 있는 고베 총영사 자리직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자, 뭔가 연상되지 않으세요? 2017년 대선 그 언저리에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댓글 공작을 벌이던 드루킹이 처음에 김경수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했던 자리가 바로 오사카 총영사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사카만 총영사에는 나중에 한겨레 신문 출신의 오태규 씨가 갑니다만은 이미 점 찍어 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오사카 총영사는 좀 어려우니까 센다이 총영사는 좀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작년에 그 드루킹 사건이 터지고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처음에는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했는데 나오는 것이 이거 센다이 이 격이 많이 떨어지죠. 이번에 임동호 최고위원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오사카 총영사직으로 좀 밑밥을 깔다가 또 뭐가 있었나 보죠. 안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베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당내 유력한 경쟁자를 다 정리해주는 가운데 송철호 변호사는 당내에 있던 유력한 경쟁자들을 다 제끼고 경선 없이 단독 후보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 당시 당대표는 추미애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그 다음에 추미애 당대표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향후 검찰이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둘째는 너무나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터졌던 계기가 됐죠. 황운하 씨 이미 2017년 연말로서 경무관으로 계급 정년으로 끝나게 되어 있던 황운하를 그해 7월 달에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시키면서 통상 치안감으로 승진했을 경우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1스타에서 2스타로 승진하면 바로 사단장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투스타로 나갔다 하더라도 뭐 합참이라든지 6번이라든지 참모를 거쳐서 사단장 나가는 것이 통상적 인사의 관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운하 씨 같은 경우는 원스타에서 투스타로 올라가자마자 바로 핵심적,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인 송철호 변호사를 당선시켜야 될 바로 울산 경찰청장으로 내려보냅니다. 황운하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강렬한 소원의 보답이라도 하듯이 가자마자 기존에 김기현 그 동생 형들을 갖다 수사했던, 그래서 아무 혐의가 없다라고 결정한 수사팀들을 경질하고, 그 다음에 그 찔렀던 그 업자하고 아주 가까운 그 친구를 갖다가 수사팀장으로 앉히는 가운데 무리하게 이제 작업을 시작하고, 뭐 그 다음에 보면 돌아가신 백모 뭐 수사관이라든지 지금 현재 뭐 있는 정모 총경 같은 사람들이 여러 형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심지어는 뭐 송병기가 1인 2역을 하면서 제보를 하고 그 제보를 갖다가 또 그럴듯하게 첩보를 만들어서 다시 경찰청을 통해서 울산 경찰청에 하달하는 정치공작, 선거공작한 거죠. 부정선거공작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김기현 울산시장이, 당시 현역 시장이었습니다. 울산시장이 공천장을 받는 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시작함으로써 초를 칩니다. 사실 유권자들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이런 말이 돌게 됩니다. 아유, 이번에 김아무개 후보는 당선돼도 떨어져. 당선돼도 시장직이 박탈돼. 다시 재선거, 보궐선거 치러야 돼. 아유, 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선거공작, 정치공작입니다. 두 번째죠. 세 번째 뭘 했을까요? 이제는 국가 예산을 다루는 기재부까지 동원합니다. 기재부까지 동원해서 김기현 당시 현역 시장이 보면 자기의 공약이고 어떻게 보면 중점 추진 사업이었던 산업재, 산재, 산재모 병원을 갖다가 결국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에 뭐 실효성이 없다 해서 선거일 한 보름 앞두고 탈락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송철호 씨는 이미 청와대 행정관들하고 이런저런 어떻게 보면 많은 자료를 받아서 또 자기 나름대로 무슨 다른 병원을, 공공병원을 세우겠다는 공약을 내걸죠. 유권자들 입장에서 현역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중점 사업인 산재모 병원은 아웃되고, 그것도 그 시장은 또 여러 가지 뭐 형과 동생의 비리 등으로 압수수색을 갖다가 시장실에 압수수색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후보자, 강력한 후보자 문재인 현 대통령의 가장 절친이라는, 호영호재하는 송철호 변호사 측에서 덕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현역 장관들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 울산에 가면 그 암각하라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그들 수건 사업이고 또 가장 보면 항상 문제가 되던 그런 내용인데,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내려와서 현역 시장은 안 만나고 송철호 변호사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 세간에는 별로 그 주목을 못 받고 있습니다만은 당시 행자부 장관이었던 김부겸 의원도 내려가서 송철호 씨와 접촉한 것으로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권, 그 다음에 선거 공작, 그 다음에 기재부를 동원한 세금 갖고 장난치기, 그 수많은 일들을 벌이는 가운데 지금 오늘 아침에 드러나는 것은 바로 어제 그저께 그 임동호 최고위원이 이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임동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모면하라. 왜냐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윤석열 검찰이 그 날랭 칼을 휘둘러도 자,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버티면은 드디어는 공수처가 설립되고 공수처가 발족한다. 공수처가 발족하면 공수처에서 저 윤석열 검찰, 당신 지금 저쪽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 다 갖고 와.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검찰은 그걸 거부할 권한이 없어요. 갖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유야무야 뭉개버리고 무혐의 처리하겠죠. 그걸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글쎄,
지금도 보면 국회에서는 연일 어제도 보면은 그 민주당과 꼬마 정당 4개 다 합쳐봐야 몇 개 되지도 않아요. 내가 보니까 민평당은 4석입니다. 그다음에 정의당은 6석이고 몇 석 안 되는 그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석패율이니 중복 입후보니 세상 기도 안 찬 얘기죠. 이런 것 하면서 지금 서로 떡 갖고 지금 흥정하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적당한 선에서, 왜 민주당 원래 당초 목표는 공수처 설립이거든요. 공수처 설립을 해야만이 지금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임기 중 탄핵이 아니라면은 불가능하다면은 임기 후에, 참고로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중에는 이른바 시효가 정지됩니다. 시효가 정지돼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저쩌 했어도 설사 검찰이 지금은 당장 기소를 못한다 할지라도, 소추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임기 후에는 얼마든지 소추할 수 있습니다. 왜? 시효가 정지되어 있었거든요. 시효가 정지되어 있었거든요. 자, 이런데 보면 현재 이 울산 부정선거는 1960년 3.15 부정선거보다 더 악질적이고 더 심각하고 더 국정농단의 성격이 강한, 그야말로 제대로 된 국회라면은, 제대로 된 의회라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국회의 의석 비율로 봐서 탄핵 소추는 불가능합니다. 보세요. 자리 갖고 보면 자리 장사했죠. 매간매직한 겁니다. 있을 수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가운데 모르겠어요. 제가 뭐 깊이 안 찾아봤습니다만은 김경수 경남지사는 아직도 활개치고 다니는 가운데 드루킹은 아직도 감옥에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묻힐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드루킹 사건, 이것이 대통령 되는 데 있어서 정당성과 정통성을 갖다가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면, 지금 이번에 송철호 울산시장 갖다가 울산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이 저 뒤에서 하고 있고, 그 밑에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민정수석, 그리고 민정비서관, 다음에 경찰청, 또 이쪽 당에서는 추미애 대표, 또 정부에서는 기재부까지 미친 듯이 달려들었던 이 정치공장, 국기문란, 국정농단의 건은 지금 당장 밝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검찰도 최대한 수사할 것이고, 언젠가는 이 전체를 갖다 통으로 털어서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 위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죠. 그게 안 되면 바로 그게 나라입니까? 감사합니다.